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어느덧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지나가고 여름도 한풀 꺾이면서 날씨가 제법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언제 더운 여름 다가고 가을이 오려나 했는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지 않나요? 시간이 언제 흐르나 했는데도 어김없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걸 보면요. 그리고 곧 겨울이 오기도 하겠죠.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시간이 참 약이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마치 계절이 변화하듯 결국 시간은 흐르게 되어 있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린다고 하던데 옛말이 틀린 것 하나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악에 받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불행한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하더니 정말 살아가고 있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었죠. 버티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던 그 시절엔 세상이 날 버린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시기를 기점으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네요. 지금의 저는 그 시절 저와는 180도처럼 완전히 변해버렸거든요. 요즘은 살맛이 난다는 표현이 제일 적절한 것만 같아요. 사실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던 순간에는 제 입에서 욕이 나오거나 불평 또는 불만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매사가 억울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되었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다시 제 삶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고 싶어서요. 제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참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점으로 보면 모자라고 장점으로 보면 애매하게 착한 사람이었죠. 앞에서 싫은 소리는 하지 못했지만 저 혼자 남게 되는 시간이 있으면 어김없이 상대방을 향한 불만을 토해내곤 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런 제게 소연이란 친구도 한 명 있었습니다. 소연이로 인해 제 삶은 참 많이 불행해졌었죠. 소연이는 항상 주위에 남자가 많았어요. 예쁘장하게 생기기도 했고 사근사근한 사람이었거든요. 딱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이었죠. 소연이는 저와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저도 소연이랑 어떻게 친해지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냥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친해진 이후였거든요. 하지만 소연이는 제 삶의 걸림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랑 항상 이용했었거든요. 돈을 수시로 빌려가기도 했어요. 10,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소액을 자주 빌려갔고 갚진 않았죠. 그 외에도 과제를 도와달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거의 제가 다 해주기도 했었고 남자들 만난다고 저와 약속을 펑크내기도 했고 제게 심부름도 시키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까지 절절맸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 소연이가 정말 너밖에 없다. 고마워. 땡큐. 이렇게 절 치하하는 말을 해주면 그래. 소연이가 바빠서 부탁한 건데 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자. 소연이는 날 가장 친하다고 생각해서 부탁했던 거니까. 하고 합리화하면서 넘기곤 했었죠. 주위에서 제게 계속 충고를 했어요. 특히 여자인 친구들이 말이에요. 저보고 소연이 시녀냐, 왜 자꾸 시키는데 그걸 군말 없이 들어주냐 등등 그런 말을 하면서 제게 멀어지기를 권유했었어요. 사실 소연이는 여자인 친구들한테 미움을 많이 샀었거든요. 왜 그런 여자가 간혹 있잖아요. 동성 친구들이 거의 없고 주위에 남자들만 많은 사람이요. 대외적인 이미지는 말수도 적고 조용하고 그런 느낌이고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풀풀 풍기는 여자들이요. 저희 과는 남녀 비율이 거의 반반이었어서 캠퍼스 커플들이 많았어요. 저희 학번에서만 10커플 이상 나왔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10커플 중 8커플이 헤어졌어요. 남자들이 소연이가 좋아졌다면서
여자친구들을 차버렸거든요. 그것도 소연이의 안 좋은 소문에 한몫을 했었죠. 꼬리치고 다니는 여우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소연이에게 맞춰져 있었고 제 친한 친구를 욕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못나 보인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게 귀한 주언을 한다고는 감히 생각을 하지도 못했죠. 전 오히려 소연이가 너무 예쁘고 여성스러워서 괜히 여자들이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어 애꿎은 내 친구를 괴롭히고 피해를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소연이 편을 더욱 들기도 했고요. 정말 제 착각이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우유부단했던 저 역시도 연애를 몇 번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연이에게 남자친구를 빼앗겼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그게 또 당연한 느낌이었어요. 나보다 예쁜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20대에 만났던 남자친구들의 90% 정도가 헤어질 때 주고받은 멘트들이 똑같았죠. 우리 헤어지자. 왜? 그러지 마. 어차피 너도 알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내 입으로 이야기할게. 나 너 말고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그리고 그 사람은 네가 아는 사람이기도 해. 설마 소연이야? 그래, 미안해. 그냥 내가 나쁜 새끼 할게. 잘 지내라. 소연이는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제게 진심으로 대해줬다고 생각한 순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저렇게 소연이에게 넘어간 남자친구들에 의해 차이게 되면 소연이가 그때만큼은 절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제게 사과해오는 소연이를 보고 있으면 예쁘게 태어난 소연이가 무슨 죄가 있는가 그런 생각만 들게 되더라고요. 예쁜 것이 죄라면 죄구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대학 생활을 보냈고 전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꽤 공부를 잘하기도 했었고 전공을 잘 살려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재학했던 곳은 패션 디자인과였거든요. 그렇게 바쁘게 살기 시작하면서 소연이와 연락이 자연스레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찾지 않는 이상 소연이가 절 찾는 일이 없었죠. 본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에요. 전 그렇게 미천을 모았습니다. 저는 꿈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 이름으로 된 브랜드를 하나 런칭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전 옷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미천을 3년 동안 꼬박 모아 옷가게를 하나 차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소문을 타기 전에는 당연히 가게에 이따금씩 오는 지인들과 지나가다 들어오는 소수의 손님들을 제외하고는 파리만 날렸었어요. 그래서 그냥 알바생을 하나 고용했고 낮에는 직장에서 일을 했고 저녁에 퇴근 이후부터는 제가 가게를 돌봤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가게 이름과 똑같은 인터넷 쇼핑몰도 하나 오픈했어요. 가게에 있는 제품들 또한 쇼핑몰에 올렸죠. 그리고 그 판단은 매우 옳았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대박이 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SNS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라이브 방송이라고 생방송처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로 작은 패션쇼를 하듯 여러 옷을 바꿔 입으면서 여기는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고 가격은 얼마이고 하면서 설명도 했었죠.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이벤트도 열고 그러니 새로운 고객이 꾸준히 유치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낮에 일하는 것도 당연히 그만둬야 했습니다. 가게 일이 너무 벅차서 말이죠. 그 정도 수준에 다다르기 시작했고 마케팅 방법을 계속 바꿔가고 응용해가며 제 가게는 옷 시장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도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많이 벌게 되는 달은 한 달에 몇 천만 원은 진짜 우습게 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 명의로 아파트도 하나 생기게 되었고 자동차도 뽑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람이 잘나지기 시작하니 자존감도 올라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도 그렇게 성공을 맛보기까지
대학교 졸업 이후 정말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제가 힘든 것이 쪽팔려서 대학교 동기들 모임도 참석하지 않을 정도니 말 다 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연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고 만나자고 하면서 말이에요. 전 그 연락이 또 그렇게 반가웠습니다. 우린 약속을 잡았고 약속 날짜가 되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꾸며서 소연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소연이가 제게 머뭇머뭇하는 듯 하더니 정말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라며 입을 열었죠. 지연아,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해.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거든. 그런데 내가 끌어쓸 수 있는 돈들은 정말 아득바득 모아서 다 사용했고 담보로 대출도 받았어. 그런데도 돈이 너무 모자라서 오랜만에 보자 그러고 이런 이야기 꺼내서 미안해.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친구를 앞에 두고 제가 그걸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전 작은 성공을 통해 여유로운 상태였고요. 그렇게 1억이라는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제게 커다란 돈이었기에 차용증을 쓰자고 했었어요. 소연이는 차용증이라는 말에 흠칫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맙다며 썼죠. 그렇게 고고하고 도도하게 굴던 소연이가 제게 돈을 빌리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전 돈을 빌려주며 제안도 하나 했어요. 소연아, 우리 가게에서 일해볼래? 어차피 나 SNS로 패션쇼처럼 방송도 하고 그러거든? 너 아직 44 사이즈 입지 않아? 어때? 네가 여유가 될 때만 해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 가게 정직원으로 일해도 괜찮아. 다른 곳보다 월급은 1.5배로 쳐줄게. 한번 생각해봐. 나도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네. 소연이는 뜻밖의 제안에 많이 놀란 듯 했고 고민할 필요도 없다며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하며 제 제안을 수락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소연이를 정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소연이의 외모도 너무 예쁘기도 하고 몸매도 좋기도 해서 그런지 매출이 껑충 뛰어올랐고 저는 이제 10평도 채 되지 않는 옷가게의 평수도 늘려야 했고 따로 사무실도 자그마한 곳을 구해야 했어요. 게다가 따로 스튜디오도 제작해서 퀄리티 좋게 촬영도 해야 했죠. 그리고 주얼리 라인도 새롭게 런칭하게 되어서 제 사업은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는 그때까지도 계속 일을 했고 모델도 겸했기 때문에 다른 곳 월급과 모델비까지 제가 따로 챙겨주었어요. 아마 같은 업계의 다른 사람들 월급보다 약 2.5배 정도 되는 금액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웬만한 대기업 신입사원 초봉 정도는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와 소연이의 관계가 조금 묘해졌습니다. 전 아무래도 돈을 주는 사장님이었고 소연이는 직원이다 보니 갑을 관계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몰랐는데 소연이가 제 눈치를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쯤 바뀐 사실이 눈에 들어왔죠. 학창시절에는 제게 심부름을 시키던 철없었던 소연이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사장님 사장님 하며 존댓말을 쓰니 뭔가 좀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저도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친구란 이유 하나만으로 소연이를 편애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니까요. 소연이는 내심 편애를 바라는 눈치였지만 저도 젊은 나이에 고생하며 성공해서 그런지 잔뼈가 굵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사석에서는 소연이에게 더 신경을 써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이가 격리일도 함께 겸하고 싶다고 제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제게 무이자로 빌린 1억도 다 못 갚았지만 엄마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고 자신이 조금 무리해도 괜찮다고 하면서요. 격리를 하고 싶어서 자격증도 따왔더라고요. 돈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의 최대 실수였어요.
소연이는 격리 일을 하면서 조금씩 회사 돈을 횡령하기 시작했어요.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하더니 제가 몇 년씩 개고생을 하면서 쌓아올린 제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소연이가 들고 날른 금액은 30억이 넘었습니다. 소연이가 횡령을 저지르면서 조금씩 골마갔던 저희 회사의 재정은 마지막 30억이 훅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무너졌고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믿었던 친구에게 전 배신을 당했던 거였죠. 한 사람으로 제 인생은 공도박질 치기 시작했고 하청업체 사장님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절 찾아왔습니다. 거래처도 당연히 난리가 났죠. 제 사정은 딱했지만 그걸 이해해주진 않으시니까요. 당연한 말이지만요. 저는 사장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도와달라고요. 그럼 반드시 갚아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다들 저와 몇 년씩 일을 했던 사장님들이셨기에 망정이지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해는커녕 소송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제 호소에 제 또래였던 사장님 한 분이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서주셨습니다. 기다려줄 것이고 도와줄 것인데 반드시 결과로 증명을 해보라고 했죠. 그 사장님 한 분을 시작으로 몇몇 사장님들께서 절 믿어주셨고 투자를 해주시면서 도와주셨습니다. 전 비록 사람으로 인해 무너졌지만 또 사람들로 인해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전 정말 피똥 싸는 심정으로 회사를 살리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돈도 없어서 직원들 월급도 밀렸었어요. 직원들에게도 너무 미안했죠. 하지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꼭 밀린 월급에 더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고개 숙여 한 제 부탁에 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제 손발이 되기를 자처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사장님이 저희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뭘 하면 될까요?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1년 동안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진 못했지만 함께 개고생을 하면서 회사를 다져나갔습니다. 받은 투자금으로 급한 어음들을 막았죠. 하늘에서 제 노력에 감동한 것인지 1년이 지난 기점으로 사업은 술술 풀렸습니다. 순풍에 돛을 배처럼 말이에요. 새롭게 런칭한 주얼리 라인과 신상 옷들로 수익이 미친 듯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제 직원들도 고생했지만 그 다음 해에 저희 회사가 벌어들인 돈은 150억이었습니다. 소연이가 횡령한 30억의 5배가 되는 돈을 벌어들인 거죠. 돈을 벌자마자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전부 지급했고 하청업체에 밀린 대금을 치렀고 벌리면 벌리는 족족 거래처들에게 갚아 나갔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요. 연말이 되었을 때는 회사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바빠졌죠. 저는 기다려준 제 직원들에게 보너스도 지급했고 전원 호텔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걸로도 전 모자라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전원 연봉도 올려줬습니다. 전 제가 그렇게 가진 것을 모두 잃었던 상황에 저 하나만 믿고 제 곁에 남아준 직원들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횡령으로 고소했던 소연이도 결국 잡혔습니다. 사실 소연이를 정말 원망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자신의 엄마가 힘든 상황에 큰 돈을 보면 눈이 뒤집히겠다 싶어 잡히고 난 소연이를 보며 고소를 취할까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엄마가 아픈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저한테 그동안 받아간 월급을 받으면 받는 족족 그대로 도박에 탕진을 해왔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수연이가 잡힌 경위도 불법 도박을 하고 있던 현장을 덮친 경찰에 의해 잡힌 거였습니다. 전 티끌만큼 남아있던 잔정과 동정도 그렇게 털어낼 수 있게 되었고 법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연이가 제게 악을 쓰면서 그러더라고요. 내 수발이나 들던 년이 그깟 돈이 뭐라고
네가 뭔데 날 감히 고소해. 당장 취하란 말이야. 질질 끌려가던 수연이의 모습에 참 제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고 씁쓸했으며 허무했습니다. 결국 수연이는 횡령죄로 소송에서 패배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수연이에게 30억 전액을 다 뱉어낼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징역살이를 면치 못하게 된 것으로 전 만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으며 눈치를 채셨겠지만 또래의 거래처 사장님이 제 지금의 남편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가장 초라한 상황에 손톱만 물어뜯던 저를 큰 투자를 해주며 도와주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정말 제가 지치고 힘든 날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다른 사장님들과 달리 또래의 나이였기에 가능했던 일 같아요. 그렇게 점점 편한 사이가 되다가 우린 눈이 맞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수연이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면서 본인의 삶을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길 기도하지만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수연이를 정말 많이 원망했지만 제 주위에 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 괜찮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면 이런 여유로운 생각을 할 수 없었겠지만요. 더 이상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이제 제 가족과도 같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고 그 결과 사업의 규모도 조금씩이지만 커지고 있어요. 매년 새롭게 일할 사람을 한 명씩 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지원군인 제 남편 덕에 더 이상 슬프지도 괴롭지도 않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고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가야 할지 무척이나 막막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그 역경과 고난을 제가 버티면서 이겨냈고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날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무너졌지만 사람들로 인해 일어나게 되기도 했죠.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경험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